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체역학 1단원, 유체역학의 기본 단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항상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단원은 유체역학과 관련된 이런 단위들을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고 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유체역학 기본 용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정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유체의 정의는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라도 작용하면 변형하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이 전단력을 기억해 주세요. 이 전단력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보기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전단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검사체적입니다. 부피는 변하지 않지만 질량, 운동량, 에너지 등의 물리량은 유동적인 가상의 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연력학의 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유체역학에서 어떤 부분 자체를, 자, 예를 들면 이런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갈 때 이 어떤 물의 어떤 부분 자체를 여기를 우리가 검사하는 체적이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와 비슷하죠.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입니다. 자, 다음은 유체 분류입니다. 유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압축성, 비압축성과 점성, 비점성입니다. 압축성 유체를 보니까 압력 변화에 대하여 변수, 밀도, 비중량, 체적 등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유체다라고 했습니다. 압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압력이 작용을 하면 이 유체는 압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겠죠. 자, 공기를 채운 풍선을 누르면 체적이 변합니다. 자, 그처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기는 압축성 유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비압축성 유체, 반대로 압축이 안 되는 유체겠죠. 자,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으로는 물이 있습니다. 물은 비압축성 유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 비중량, 체적 등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점성 유체입니다. 점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체. 자, 실제로 모든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체라고도 합니다. 자, 점성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느낌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죠. 자, 점성이 있으면 마찰이 생겨요. 자, 마찰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유체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점성 유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지 않은 이상적인 유체인데 점성을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마찰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점성 유체는 점성,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유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상유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상기체 뭐였죠? 자, 다 무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체다. 이상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무시할 수 있는 가상의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유체역학의 기본 단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부터 볼게요. 자, 뉴턴이란 사람은 힘의 작용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단위도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자, 이 뉴턴이란 단위는 힘의 단위라고 배웠죠. 여기서 힘이 작용을 할 때 점성, 즉 마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판이 있네요. 평판이 물에 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평판을 F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높이에 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 유체 바닥 맨 하부 이 H가 0인 곳에서는 유체 입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체 입자의 속도 U가 0이었어요. 그런데 이 맨 위쪽 이 판과 맞붙어 있는 이곳은 유체의 속도가 U로서 이 판을 잡아당기는 속도와 같았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선형 그래프를 나타내며 유체 입자가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 높이당,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이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이 미소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떼어내봤더니 이런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겠죠. 자, 모든 곳에서 기울기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형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를 dy분의
U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속도 9배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속도 9배가 뭔지 배웠고요. 유체는 이런 선형 그래프를 그리면서 속도, 각각의 유체 입자들의 속도가 적용이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타우라는 게 나왔네요. 타우는 전단 응력이라고 해요. 자, 이 전단 응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압력의 단위와 같죠. 그리고 이 전단이라는 말은 방금 어디서 들어봤는데 유체 정의를 내릴 때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 작용을 해도 변하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전단 응력에 곱하기 면적 미터 제곱을 하게 되면 약분되어 사라지고 결국 힘이 되겠죠. 자, 여기 전단 응력이 달린 이 힘의 크기는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가지고 당겼더니 반발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유체 마찰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방금 봤던 그 그림을 평판이 당기는 힘 F가 강해질 경우 속도는 커지고 면적이 클 경우 평판을 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거리가 커질 경우 평판을 당기는 힘이 작아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에서 평판을 당기는 힘이 세지면 힘이 강해지면 속도 U는 커지죠. 그러니까 비례 관계죠. 자, 아래에서 면적이 클 경우 면적이 큰 판을 당길 경우에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과 면적은 반비례 관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니죠. 비례 관계여야죠. 면적이 크면 힘도 커지니까 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평판을 당기는 힘이 작아지므로 거리가 커질수록 평판을 당기는 힘이 작아집니다. 자, 거리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말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만큼 바닥과 떨어져 있는 것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 둘 중에 뭐가 당기기 쉬울까요? 자,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물이 아니고 접착제입니다. 접착제였습니다. 접착제는 딱 붙일수록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잘 붙겠죠. 가까울수록 잘 붙을 겁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반비례 관계니까 H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합쳐보면 결국 힘은 속도와 비례하고 면적과 비례하고 거리와는 반비례한다 라는 비례식이 나오죠. 자, 이 비례식을 등호로 바꿔주기 위해선 계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계수가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계수를 우리는 점성계수 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 자, 식이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자, 평판을 당기는 힘 F는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면적, 그리고 거기에 높이를 나눈 것이다. 이 식을 암기를 해주세요. 자, 제가 방금 말했던 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 속도, 평판의 면적, 이제 바닥으로부터 거리 방금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점성계수의 단위 이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할게요. 단위에 대한 문제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점성계수의 단위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점성계수의 단위 다시 나왔네요. 자, 방금 봤던 단위는 뉴턴, 세크, 미터, 제곱이었는데 자, 이건 SI 단위로서 사용을 하고요. 자, 포아즈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포아즈라는 단위는 분해를 해보면 다인이라고 나왔네요. 다인은 우리 다인 앞에서 배웠죠. 다인은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였습니다. 대입을 해서 쭉 전개를 해보면 결국 같은 단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점성계수의 단위, 포아즈라는 단위도 쓰는구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전단 응력이라고 나왔네요. 전단 응력 앞서서 타우라고 배웠죠. 자, 타우의 면적을 곱하면 당기는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찰력이 되기 때문에
자, 위 그림의 힘의 평형식을 전개해 보면, 자, 앞서 힘의 평형식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간단하게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F, 왼쪽으로 당기는 힘 마이너스 타우 A는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F는 타우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넘어와서, 자, 타우 A는 F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 아까 F는 점성계수 곱하기 H분의 UA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 약분이 되고 결국 타우는 뮤 곱하기 H분의 U다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다 능력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면, 자, H분의 U라는 것은 결국 최대 높이 H 분의 최대 속도 U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까 뭐였죠? 짧게 떼는 것을 속도 구배라고 하고, 이것은 dy, 이제 높아진 거리 dy분의 du, 늘어난 속도. 자, 이런 미소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결국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h분의 u에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뮤 곱하기 dy분의 du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구배도 전다 능력과 같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량입니다. 유량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체 최적이라고 하고요. 최적 유량이라고도 불러요. 자, 유량이라는 말 자체가 흐르는 양이다 인데, 자, 보통은 최적을 쓰기 때문에 그냥 유량을 최적 유량이다 생각을 하는데, 더 자세히 나타내자면은 최적 유량이 맞겠죠. 그리고 최적의 알파벳은 대문자 V인데 여기 위에 도트를 찍어주면 유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트는 퍼세크의 역할을 해요. 퍼세크. 자, 시간당 얼마나 흘러갔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량은 Q라고 쓴다. 이것은 Q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는 봤더니 Q는 면적 A 곱하기 속도 U라고 합니다. 자, 면적 곱하기 속도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최적 유량이라고 했으니 최적 미터 세제곱 그리고 유량은 퍼세크의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면적 보면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거기에 속도 미터 퍼세크 곱하게 되면 미터 세제곱 퍼세크로 맞네요. 유량의 단위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등호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량 면적 곱하기 속도다. 이 공식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질량, 유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질량은 M으로 쓰는데 도트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퍼세크. 질량이 시간당 얼마나 흘러가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단위겠죠. 그래서 질량, 유량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점성 계수라는 게 있어요. 동점성 계수 이거 V 아닙니다. 소문자 V 아니고 이렇게 생긴 누라는 그리스어입니다. 누라고 불러요. 동점성 계수 누는 밀도 분의 점성 계수 뮤로 나타내고요. 자, 뮤 밀도 로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서 단위가 중요합니다. 이 단위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은 일단 꼭 기억을 해주시고, 누는 로분의 유다 기억해 주시고, 단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최적 탄성 계수입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최적 변화율에 따른 압력의 비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 공식은 암기를 해야죠. 공식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압력 변화량에 따른 다른 어떤 값들의 변화량이죠. 그렇다면 이 최적 탄성 계수가 비압축성 물체에서 의미를 가질까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압축성 물체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어떤 상태값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인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델타 값들은 다 0이 될 겁니다.
0, 0, 0이에요. 분모가 0이면 존재하지 않죠. 네, 비압축성에선 이 최적탄성계수 자체가 쓸모가 없는 상태값이 됩니다. 네, 그냥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그렇구나. 배운 거니까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자, 또 다른 걸 봤더니 이 아래 분모가 비중량분의 비중량 변화량, 밀도분의 밀도 변화량은 음수가 마이너스 값이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최적에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비중량은 어떻게 될까요? 비중량도 커지죠. 단위 면적당 가지고 있는 입자의 수가 많아질 겁니다. 커지죠? 당연히 밀도도 커질 겁니다. 그런데 최적은 압력이 커지면 작아지죠. 그러면은 음수값을 갖네요. 이 델타 V가.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야 양수로 나올 테니까요. 자, 그래서 최적탄성계수의 공식 기억을 해주시고, 자, 압력과의 관계는 최적탄성계수와 압력은 비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적탄성계수의 단위가 압력의 단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같다 기억을 해주시고 차원이 동일하다는 말과 단위가 같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압축률입니다. 압축률도 공식을 암기해주세요. 단순합니다. 최적탄성계수의 역수. 자, 역수기 때문에 단위도 역수. 네, 뉴턴. 이겠죠? 압축률 베타는 단위가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음속입니다. 음속은 말 그대로 소리, 속도, 소리의 속도예요. 자,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타내겠죠. 액체 속에서 음속은 등온 변화 취급을 한다. 이제 단순히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온 변화 취급을 하고 공식은 이와 같다. 자, 공기 중, 대기 중에서의 음속, 단열 변화 취급을 합니다. 암기를 해주시고 자, 공식은 이와 같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더 자주 나오는 음속식은 아래에 있는 공기 중에서의 음속식이 훨씬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K는 뭐겠어요? K는 최적탄성계수겠죠. 자, 로는 밀도입니다. 자, 공기 중 K. 자, 이건 K가 아니라 카파죠. 카파는 비열비. 자, R은 기체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원계입니다. 차원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MLT 차원계만 씁니다. 자, FLT도 비슷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T 차원계는 M, 질량이에요. L, 길이, T,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로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차원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량 M, 길이 L, 시간 T로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FLT는 자, LT는 같죠? L은 길이, T는 시간이겠죠? 이 F가 힘입니다. 힘, 길이, 시간으로 나타낸대요. 근데 결국 둘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다만 우리는 MLT만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우린 이 힘과 동력 예를 들어서 MLT 차원계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힘은 F. 자, FLT 차원계로 나타낸다 하면 그냥 F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 힘 F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MLT 차원계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킬로그램은 질량이죠. M 써주는 거예요. 미터는 길이 차원이죠. L 써줍니다. S는 시간 차원이죠. T를 써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개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1승이죠. 1승이면 쓸 필요가 없죠. 여기도 써져 있지 않듯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M도 1승이네요. 쓸 필요가 없고 S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분모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야죠.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시면 MLT 차원계로 나타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동력 한번 보겠습니다. 동력 H 다시. 자, 우리가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FLT 차원계로 나타낸다면 F,
곱하기 속도는 미터 퍼 세크니까 자, 미터 L 그대로 써주시고 세크 T-1이다. FLT 차원계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MLT 차원계로 나타내면 자, 이 F 자체가 MLT-2로 들어가겠죠. MLT-2승 그리고 LT-1승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M 그대로 남고 L 두 개니까 제곱 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T-3승 자, 동력은 MLT 차원계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단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MLT 차원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